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부에서 대출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 투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자들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상가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파트를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빨리 깨지지 않으면 저는 부자로 가는 길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첫 투자할 때 나름 일찍 깼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대출이죠. 이자를 낸다는 것은 빌린 돈에 대한 대가죠. 그 돈의 활용에 대한 이용료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산이나 설악산이나 그런 높은 관광 명소를 갈 때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정상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개인적인 견해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이용료를 내겠죠. 몇만 원을. 그런데 여기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시간 불과 빨리 도착하겠다고 몇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케이블카를 굳이 왜 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러한 마인드가 대출은 나쁜 것이다, 무조건 대출은 갚아야 한다라는 마인드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출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카는 과연 나쁜 걸까요?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걸어가는 것보다는 나쁜 거겠죠. 걸어가면 몇만 원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남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높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한 풍경이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혜택을 누리니까 이용료를 낸다는 거죠. 이용료만큼의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대출로 재해석해 본다면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로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환 가능성이겠죠. 부자들은 1분 1초를 상당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1분 1초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타고 온다면 그 이용료를 돈과 시간을 교환해서 그 절약한 시간으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걸어서 전망대를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일찍 다녀와서 효율적인 체력 관리를 하면서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걸어서 두 발로 걸어갔다 오면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다리도 아프고,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서 몸이 뻗을 수가 있겠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골골대면서 며칠 내내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내고 케이블카를 타는 것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로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핵심은 이자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자를 내지만 그 이상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이자를 내면서 그 이상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첫걸음, 레버리지입니다. 이것에 중점을 둬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개인 부자들이나 큰 대기업은 이 레버리지, 이 대출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 이용료를 아끼면 안 될까요? 아껴서 부자 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될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자 될 확률은 요즘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실물 자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시드머니를 만드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로 부자 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집을 샀는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가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 돈 현금을 전부 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아닌가요? 자, 대출을 안 받고 전체 현금을 주고 샀는데 집이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아닌가요? 대출을 받고 집을 사서 떨어지나 아니면 전체 현금을 주고 집을 사서 떨어지나 똑같은 손해는 손해입니다. 대출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산 가격에서 하락하면 손해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산 집이 상승하거나 적어도 최소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러한 부동산을 살 수 있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자명하겠죠. 바로 공부입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부터 책도 읽고 뉴스나 아니면 정책들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썼고 틈틈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투자가 나름 성공적이었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크게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습니다. 20대 시절 그런 틈틈이 얕게라도 부동산 그리고 주식 관련 공부를 해놨던 것이 이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핵심은 대출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대부분 모든 부자들은 레버리지라는 것을 활용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자로 살기를 희망한다면 레버리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착했다면 그 다음은 바로 공부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도 학문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아니라 분명 실력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분명 실력이 쌓이고 또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점차 자신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끌을 해라, 전 재산을 쏟아 부어라 이게 아니라 지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지방광역시 20평대 나름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곳도 충분히 그러한 것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과감하게 임차인도 맞춰보고 또 월세도 받아보고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행 비행기표 티켓팅을 끊어놔야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귀에 쏙쏙 박힐 것입니다. 저도 첫 아파트를 투자하고 나니까 매일매일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 변동이나 그 아파트의 전세 가격, 그 지역의 공급량이나 아니면 매매 심리 등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놓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과 리스크를 안아야지만 저는 부자로 가는 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러한 리스크 걱정 없이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고 그런 투자에 대한 준비, 공부도 안 되어 있는데 덜컥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쪽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부자로서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은 각자 사는 거고 또 스스로 삶에 만족하면 그걸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일찍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고 싶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열심히 투자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과감하게 전진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발짝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첫걸음, 대출에 대한 심리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길 바라고 특히나 2030 세대들께 영끌을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기에 어느 정도의 자산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